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시황. 네, 미국의 3대 지수는 좀 상승해줬습니다. 나스닥이 0.72%좀 상승했죠. 너셀 지수는 마이너스 0.77%좀 빠졌는데요. 우선 요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근데 요새 그게 있더라고요.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살짝 약간은 좀 약간 좀 다른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이 올라가는데요. 세미컨덕터 쪽이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올라간 게 이제 성장주 쪽 올라갔잖아요. 1.19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마이너스 0.12로 그렇게까지 상승 못했죠. 약간은 약세 모양새가 있고 오히려 테크놀로지의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뭐 전자장비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쪽이 2.50%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아마 애플 쪽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 1.72% 정도 74% 올라갔어요. 상승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긴 하네. 세미컨덕터 쪽이 마이너스 0.12로 좀 빠졌어. 유틸리티가 0.6으로 올라갔고요. 어, 여기는 필수 소비재 쪽이죠. 헬스케어하고 필수 소비재 쪽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쪽하고 에너지 쪽은 살짝 약세 모양새가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아니 저기 세미컨덕터 쪽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0.12로 살짝 애매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 종목 계수하고 하락 종목 계수 좀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에 봅시다. 나스닥이 아니라 종합지수로 봅시다. 하락 종목 계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쵸? 이게 좀 희한하지. 분명히 미국의 3대 지수는 올라갔는데 너셀 지수가 빠져서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개수가 2041개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1134개입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은 안 맞다. 상승 종목 개수하고 지수의 뭐 상승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이제 다르지 않나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반도체 쪽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 쪽 올라오지는 않고 이쪽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뭔가 약간 지금 돈의 흐름 자체가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86% 상승했고 애플이 3. 그쵸?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이 올라가니까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이큐먼트 쪽 이쪽이 올라간 거지. 전자장비 쪽 네, 3.20% 상승했고 테슬라가 2.21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0.24%로 마감이 됐네요. 인텔이야? 오씨, 인텔이 왜 빠졌다가 나오지? 인텔이 그 올라갔었잖아요. 그 어디지? 엔비디아에서 인텔 쪽에다가 투자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전날에 올라갔다가 빠졌구나. 하여튼간 엔비디아에서 인텔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소식이래 가지고. 그리고 구글이 1.15. 그래도 약간 그건 있긴 있다. 오라클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야, 오라클 요새 잘 가는데? 그렇죠. 오라클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따로 떼서 방송을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픈 AI 쪽에서 하고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 계약 소식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거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라클 어딨냐? 이렇게 안 보여. 여기 있다. 스노우플레이크, 오라클.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저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올라갔다가 N정 파동에서 움직이는 거. 하여튼간 뭐 반등을 해줘서 올라가긴 했어요. 오라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암젠 쪽 움직였는데 넷플릭스 쪽도 좀 올라가긴 했대. 1.59 정도. 네, 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약간 아직까지도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그건 있죠. 예.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0.24 이게 엔비디아 지금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지금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지만 엔비디아가 옆으로 횡보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약간 횡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거 없고,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돈의 이동은 있어요. 돈의 이동은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대형주라는 뭐 엔비디아 위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다른 종목들에 로 돈이 이동하는 영역 개별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단어밖에 통합적인 용어가 생각나지 않은데, 네,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걸 좀 말씀드린다면 채권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여기에 있겠죠? 여기 왜 표시가 안 되냐? 기준금리를 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10년물 채권금리는 좀 상승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10년물 채권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온 부분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녹화 떴잖아요. 이거죠, 이거. 예, 연준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좀 했죠. 그동안 이제 서비스 물가의 상승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상품 물가의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관세 관련된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제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는. 왜냐면은, 만약에 크게 문제가 있으려고 한다면, 10년물 채권금리가 2년물 채권금리보다 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뭐 2년물 채권금리하고 10년물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만 지금 뭐 시장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잠재적인 문제가 있긴 했죠. 잠재적인 것은 아무래도 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한 이유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리 인하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가 살짝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뭐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한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약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예전처럼 호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예전보다는 호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엔비디아도 지금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다시금 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약간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투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이거 녹화 뜨기 전에 포인트를 어떻게 두었냐면 밸류에이션의 관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착각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엔비디아는 안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왜 올라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올라가는 게 이거더라고요.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받았던 위치 있잖아요. 여기서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 조정받은 자리에서 반등하는 위치 있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마치 지수가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봤을 때는 핵심 포인트가 말씀드릴게요.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고평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종목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확 올라갔던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는 네,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거 그런 이야기 있죠. 예전 이야기인데 막 날아가는 종목에 올라탈 줄도 알아야 된다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은 좀 위험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험하다고 볼 수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은 약간 밸류에이션 높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그걸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환경이 되진 않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뭐 문제는 없지만 지금 당장 근데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최근에 소식에 러셀 지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러셀 지수가 올라간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저렴한 돈으로 대출을 좀 받아서 돈을 빌려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러셀 지수가 쭉 올라갔었는데 어, 근데 그 러셀 지수는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의 그 시장이었잖아요. AI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엔비디아였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중소형주의 종목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 생각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교해 될까요? 제가 그냥 러셀 지수 떠들어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너셀 지수가 지금 이렇게 때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너셀 지수가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은 조정받은 종목이잖아요. 조정받은 종목이 그래도 시장 자체는 어 지수가 상승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면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받은 종목, 그 박스권에서 빠진 종목에 대해서 반등할 때 그거에 대한 수익을 어, 차, 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종목이 함께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 지수는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나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시장 분위기가 지금 폭락장은 아니고 그래도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다 이런 상황인 것 뿐인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지금 돈의 이동의 흐름은 존재한다는 건데 그 이동의 흐름에 대한 패턴은 무엇이냐? 박스권에서 조정받았던 것들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매매법으로 지금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관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런 관점은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에서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중소형주들이 네, 시장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요 정도 말씀드리고 뭐 요거 말고라도 한 가지는 더 이야기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떼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약간 주식 친화적이잖아요. 약간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갈 돈을 이제 주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조성하고 있죠. 정책적으로.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신경 쓰고 계시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약간 한국 시장도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냐면 그동안 이제 여기 코스피 수급이잖아요. 네, 코스피 수급이 쭈루루룩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쭈루룩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스피의 그 외국인들의 물량이 살짝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21선하고 5일선하고 이 폭 자체가 되게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다. 엄청나게 강하죠. 엄청나게 강하게. 예, 지금 한국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돈이 그냥 한국으로 다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월 17일 날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물량에서 2,152억 원 매도됐고요. 그다음에 9월 19일 날 3,922억 원 매도됐어. 근데 요 물량은 이제 슬슬 누가 들어오죠? 슬슬 항상 아시죠?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여기 음봉 나왔잖아요. 음봉 나왔는데 뭐 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음봉 나왔다고 해서 나쁘진 않죠. 어차피 뭐 올라가다 보면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지금 수급적인 흐름상에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빠졌죠. 예전에 거래량이 이런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겠다.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한다면 거래량까지 더 동반되면서 움직여 줘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많이 던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보여지냐면은 선물에도 좀 보여져요. 예, 선물에도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좀 갖고 있고요. 뭐 하락 쪽에 선물에 매수 포지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보니까는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476.60이잖아요. 근데 474.70이잖아. 올라갔죠. 그래서 선물로 봤을 때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미국 지수도 올라간 게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지수상으로는 뭐 안 좋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래도 여기 콜매수라든지 콜매수에 더 상단 쪽에 매수세가 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체는 뭐 시장 자체가 뭐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미묘한 변화는 있다. 약간의 미묘한 변화는 외국인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이런 부분인 거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살짝 때리잖아요. 코스피 쪽에서 살짝 때리는데 그 살짝 때리는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그동안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래도 살짝 들어오긴 했네. 코스닥으로. 그래도 코스닥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나요?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의 물량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틀 연속 9월 28일, 9월 18일 날하고 9월 19일 날 859억 원 순매수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130억 원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들은 매도 때리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 때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계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계에서 누가 들어오냐면 연기금이 연기금 꾸준히 샀다. 그러니까 외국인 연기금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벤처 투자 스타트업 이쪽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지원 방안 정책을 좀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코스닥 쪽에 물량이 살짝 옮겨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약간 그 다른 부분이 있냐면 다른 게 그거잖아요. 우선 한국이 역사상 최대의 신고가를 주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신고가 때렸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래 윤석열 정권 때 개폭망했고 지수가 개폭망한 상태.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정권 딱 들어오면서 지수가 빵빵 올라가면서 다시 또 문재인 정권 때의 그 코스피 지수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3,600 고가로 해가지고 3,467선까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3,500선까지도 찍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한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미치도록 상승하고 있다로 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분위기로서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OS선하고 그렇죠. 근데 살짝 음봉은 나오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으니까 뭐 하락 잉태형 캔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이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가 그렇게까지 빠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과도하게 너무 강하게 과도하다는 표현을 쓰긴 그런데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이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평균 수익률 관점으로 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이제 돈이 이제 쏠리는 부분이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특징적으로 어떤 이제 종목들이 일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그동안은 어떤 시장 평균 지수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코스닥으로 약간은 돈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 개별 종목 위주의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그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은 약간 안 맞는 게 있다.
이게 뭐가 안 맞냐? 코스피 쪽은 엄청나게 전고가 돌파하면서 날아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치? 전고가 때리면서 뿅 날아가고 있어, 그치? 골파기 때리고 나서 골파기 쌍바닥 때리고서 날아가 버렸지. 근데 코스닥은 그렇진 않지. 코스닥을 우리가 정밀하게 한번 기술적 관점으로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코스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스닥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지지한 라인이 여기죠. 여기서 지지하고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살짝 이건 있네. 외바닥자리에서 좀 올라오는 건 있네요. 그렇죠? 외바닥자리에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부분. 야, 외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약간 좀 더 기대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만약 코스피가 함께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좀 여기 외바닥자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매집봉 좀 때려줄 수가 있긴 하겠죠. 매집봉 때려준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런데 966선까지도 만약에 강하게 올라간다면 그렇지.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저항대 모양새가 있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매집봉을 좀 더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올라간다면은 저항대에 걸려서 여기서 맞고서 다시 한번 빠지게 하겠죠. 빠지면 여기서 또 지지를 하겠죠.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밀리겠죠. 밀린 다음에 나중에 코스닥이 뭐 이렇게 뭐 잘 되면은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하튼 간에 현재로서는 이제 반등의 자리의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코스닥 쪽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코스닥은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체크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이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대장들은 뭐죠? 한국의 엔비디아의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국의 엔비디아 종목은 외국인 저기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는 HBM의 제품을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지수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쭈루룩 들어왔어요. 쭈루룩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외국인들의 물량이 9월 17일 날 2조 이게 아니 2조가 아니죠. 이게 단위가 100이죠. 2천억 2,085억에 여기서 매도 때리 여기가 개인이고 2천억 2,052억 원을 매도 때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금 금요일 날에 외국인들의 물량은 2,322억 원을 매도 때렸어요. 근데 그 물량을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이제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상승의 관점의 영역은 개인들의 물량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의 물량이 시장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좀 받아채면서 약간 더 상승에 대한 그 부분을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급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기 고점의 모양새도 없지 않아 있다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또 삼성전자 체크해 봅시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전자까지 올라갔었어요. 야, 근데 8만 전자 여기까지 올렸다. 야. 여기네. 야, 요 자리까지 올렸네. 여기까지 올렸다가 여기 뭐 특징적인 건 없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캔들 자체는 약간은 매도세가 좀 강한 하락방향형 역십자 블랙 캔들 나왔어요. 하락방향형 역십자 블랙 캔들 음봉 캔들 나온 거죠. 약간 좀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지금 상승 탄력도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살짝 좀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살짝 나온 건 있다. 나온 건 있다. 그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은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더 약간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건너뛰면서 나오긴 하는데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고 개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수의 특징적인 부분 결국은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의 어떤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 그러니까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AI 쪽에 뭐 반도체, 한국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대표적인 수출 종목이죠. 네, 산업 섹터고.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살짝금 조정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다른 이제 코스피,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한미약품, 그치?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 한미약품, 그치? 얘는 어디 있냐? 얘도 코스피에 있는구나. 여하튼 간에 한미약품이 좀 차트를 만들더라고요. 차트 예쁘죠? 차트를 예쁘게 좀 만들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런 부분은 있다. 이렇게 잘하면 뭐 의학바이오 쪽으로도 슬슬 들어올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지금은 살짝 뭔가 변화의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뭐 지수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